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결정 제도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DN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서 아니 도대체 심폐소생술 거부랑 네, 연명의료 거부가 뭐가 다른 거냐 네.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꽤 아, 있으셨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연명의료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네.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연명의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연명치료라는 말이 더 저도 익숙하거든요. 네, 연명 치료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법률에 이게 연명의료법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 관련 법률이 이제 좀 길어요. 명칭 네. 긴데 법률에서 약칭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 이래서 네. 이제 연명의료 이렇게 얘기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연명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건데요. 혹시라도 연명치료 이렇게 쓰더라도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연명의료라는 게 무엇인지 네. 그리고 여러 치료 가운데 어떤 게 연명의료에 해당하는지 이게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의료 기술이 좋아졌는데 사실은 이제 병 자체를 완전히 치유하는 능력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심폐 기능이 정지된 것이 이제 죽음이란 걸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소생이잖아요. 네. 그 이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지만 이 소생과 관련된 의료 기술도 많이 좀 사실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심폐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구라고 할까요? 이런 시술도 많이 늘었어요. 아, 근데 그 시술 결과가 그럼 예전 상태, 즉 심폐 정지가 있기 전 상태 또는 그 외의 신체 기능까지 다 좋게 하는 상태까지 다 회복시키느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 단지 심폐 기능을 유지시켜주기만 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발전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연명의료란 이런 말까지도 네.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명, 그 명을 연장한다. 네, 그래서 연명이라면 말 그대로 이제 연장이죠, 연장. 음, 근데 여기서 대별되는 게 예전의 개념인 거죠. 일반인이 병이 생겼고 병을 치료하면은 예전처럼 일상생활할 수 있는 기능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어떤 그 상태에서 이제 연명, 그러니까 생명만 연장시키는 의료 치료를 이제 연명 치료 또는 연명 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말을 들으시면 아 연명으로가 그렇구나라고 이제 혹시라도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임상현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한 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제가 겪는 사례를 본다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통증 정도에만 반응하는 어떤 이제 와상 상태에 있는 분이 한 3년 동안 넘게 이제 병원에 재환자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날이 이분들은 이제 콧줄로 영양을 유지하고 전신은 쇠약해지고 있는 거죠. 고령이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령 폐렴이 걸렸어요. 그럼 당연히 항생제 치료도 하고 산소도 주고 여러 가지 조치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보니까 더 안 좋아져 가지고 가령 인공호흡이 필요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인공호흡기 연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이 폐렴이 걸려서 당연히 상태 안 좋으면 당연히 인공호흡기 연결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겠지만 말기 환자 또는 말기에 준하는 어떤 환자라고 판단되는 이제 사실 임종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상태라고 신체 상태가 판단하는 이분에게 네. 그럼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가? 무엇은 연명이고 어떤 것은 치료냐? 네. 이거는 사실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명치료, 연명의료 하면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네. 보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다 보니까 그 발생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법률이 생긴 것도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거든요. 거기 아시겠지만 그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이라는 게 네, 있어요. 유명한 사건.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뇌사 상태셨고 그 이제 폐 기능이 자발호흡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해왔던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정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인공호흡기만 유지하고 있으면
생명은 일단 쭉 연장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이거는 연명의료라고 생각하시고 인공호흡기를 떼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폐기능이 자기 혼자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떼고 기관을 떼면 바로 돌아가시거나 또는 수일 내 돌아가실 거라고 판단되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제 의료진이 거기서 이거를 뗄 수 없었던 또 배경이 또 있어요. 예전에 보라매 사건이라고도 있었거든요. 아, 네. 그것도 기억납니다. 이제 그 2000년 이전에는 저도 이제 수련회 과정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문화에 집에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사망하면은 이거는 그 뭐라고 하나요? 객사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표현하죠. 그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렵다 판단하면 집에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기관이나 이런 거 다 떼드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떼면은 당연히 숨을 쉬시다가 멈추잖아요. 그럼 거기 집에서 사망 선고를 해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병원에 계실 경우는 생명이 연장되지만 그 어떤 시술이나 치료가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사망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보호자분들이 원해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망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든요. 아이고. 그게 아마 90년대 후반일 거예요. 네, 97년이었던 네, 아유, 저보다 더 정확히 아시네. 네.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 사건으로 돌아오면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 입장에서 이거를 보호자분들이 원한다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그러니까요. 가족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는 신고 안 할 거다. 그런데 이거는 가족이 아니라 그걸 알고 있는 누구가, 인지한 누구가 신고해도 수사가 되게끔 되는 현재 법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 해서 뭐 대법원까지 가서 판정을 받고 결국 거기서 떼도 된다 해서 뗀 거죠. 대법원에서 허가를 한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왜 이 두 얘기를 하냐면 그 도대체 어떤 시술이 연명으로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여기에서는 아무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연명의료 할지 말지 누가 결정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또 DNR 그 동의서 낼 때 뭐 법적 효력이 없다. 이거는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는 보호자분 의사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 자체 효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근데 거기에도 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영양 공급. 영양 공급도 연명 치료라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법률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럼 결정될 필요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 사건들로 인해서. 사건들로 인해서. 예, 도대체 뭘 연명으로라고 할 거냐. 그러면 그 내용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서 그것을 법률로 논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른바 연명으로 결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네.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네. 시행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서 주요 내용이 바로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연명으로로 포함된 시술이 뭐냐, 어디서부터 연명으로라고 볼 거냐, 결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정이 그 주요된 내용인 거죠. 네. 예.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그러면 요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아직도 사실 경계가 모호한 영역들이 많은 거죠. 네, 그거는 아마 법 내용을 좀 보면 네. 또 다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연명의료의 의미와 법에서 또 어떤 게 그렇죠. 연명의료다라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 뭐 연명의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또는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료 개념이 있을 거예요. 기본 골자는 똑같아요. 네. 그런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시점을 어떻게 볼 거냐, 주된 내용을 뭘로 볼 거냐, 이거는 좀 다른 거죠. 그런데 법에서 이걸 정해 놓으니까 적어도 그 내용만큼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법관도 뽑아 오셨던데 네, 법을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아예 읽어드릴까요? 네네. 네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한 거. 네. 요게 핵심이네요. 네, 그게 이제 개념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으로서 아까 떠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혈액투석, 항암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법률 이 조항 말고 다른 조항에 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양 공급, 수액 공급 단순,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은 연명의료의 대상이 아니다. 아,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도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도 요거는 아니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우리가 법률에서도 규정할 수 없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 여지가 있지만 이 연명의료라고 법률에 규정된 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임 닥터가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말하는 연명의료의 개념과 네. 어떤 치료가 이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지 알려줬는데 네. 이제 좀 쌈박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결정하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된 내용이 그 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런 게 네. 있고요. 그다음에 연명의료 계획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서류를 작성하는 게 있는 거죠. 네, 뭐 네. 서류로 작성을 해 네. 이제. 다만 그거를 미리 작성하는 것 이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예요. 네. 내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는 앞으로 연명으로 상황이 되면 안 하겠다. 이거 뜻을 미리 밝히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네, 표명하는. 이제 그거가 이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떤 본인이 또는 이제 가족분이 연명으로와 관련된 문제에 처한 상황이 됐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런 상태에서 의사 표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게 된 서류가 연명으로 계획서가 되는 거죠. 그것을 그럼 어떤 절차와 어떻게 해서 하고 어떻게 이행할 거냐 이게 이제 법률 이 결정제도의 주된 내용이고요. 네. 그거는 아마 또 다음 편에 또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 닥터와 함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명의료 결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